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공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까지 제가 찍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이 2주간 대신 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요. 단장님 멋있어요. 단장님 좋아요. 단장님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저보다 더 좋아하면 샘낼 거야. 자, 오프닝 말고요. 크로징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신문을 하나 보니까요.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전 정권 전철 밟는다라는 사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지금 잘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쟤처럼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형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면 되죠. 그쵸?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에는요. 척척 박사 김정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척척으로 바뀌었습니까? 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코너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척척 박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 뉴스 토크도 사실 세상 이야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오늘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문 대통령 북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한다. 이건 뭡니까? 아유, 참 문 대통령께서도 참 순진하신 분이세요. 왜요? 네. 북한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그렇게 한다. 그럼 완벽한 연출이죠. 갑자기 어떤 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문 대통령이 6.15 이 공동선언 17주년 축사인가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이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1972년에 이 박정희 때 남북 1972년에 사실은 이제 남북이 최초로 네.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1991년에 노태우 때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만들어냈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때 남북 정상선언이 채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2000년, 2007년 경우는 보면은 네. 이 좌파 대통령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도발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께서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알면서 순진한 척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꼭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제의를 받아들일 걸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상이 정립이 된 것은 이런 짓거리를 30년 동안 하면서 위상 강화가 된 거 아닙니까? 생존하고 같은 체제 유지하고 관련된 이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 부분은 더 지켜보고 하고요. 네, 그러시죠. 아주 쫄깃한 뉴스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두 번째 뉴스인데요. 바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네. 안경환 누군지 아시죠?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 혼인신고했다가 무효 판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안 치겠다고 말한 그분이시고요. 네. 젊은 여자는 굶지 않는다. 성매매라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말을 했던 분이 이분이신데요. 야, 이분 정말 개념 특이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대요. 결혼을 주저한 여성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무효 판결이 났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시죠? 지인이라면서요. 어렵습니다만은 예, 사실 어제 정준길 단장이 딱 이 표정을 짓고요.
여기를 안 봐요. 딴 데를 보고 앉아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사실 뭐 평생 인권을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네. 뭐 그렇게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또 여성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14세기 중세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결혼한 게 아마 만으로 27세인가 그럴 거예요. 48년생이고 75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안 법무 후보자께서 27세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잖아요. 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법을 아는 분이잖아요.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로 혼인신고하면은 범법행위라는 걸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 네. 어떻게 결국 결론은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오리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아니요. 말 법학도로서 끊어서 미래의 죄송하지만 법학자로서 이 사람은 혼인 무효 판결까지 생각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혼인 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있잖아요. 여성의 마음을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만한 거죠. 여성의 마음 잡는 거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법학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네.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되게 못해요. 여성은 삼박자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걸 법학도들은 잘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게 안 하고 안 하는 거라니까요. 촉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게 찍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찍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아주 부드러운 건데요. 맞습니다. 이 스토킹이 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이 참 이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너 왜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폭력이죠. 누가 따라다니냐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따라다니게 될 경우에는 그게 사랑인데 내가 싫다고 하는데 따라다니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이죠.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일방통행이니까 폭력이죠. 근데 나는 싫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이게 지금 뭘 말해도 지금 안 막아져요. 그렇죠.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참 대한민국이 참 멋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술자리에서 가끔 농담 진하게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여자를 놓고 가끔. 근데 그건 술자리에서도 해서 안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또 딸이 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딸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 정말 해서 안 될 말이거든요. 봐봐요. 여자가 결혼을 망설였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네. 남자의 어떤 점이 싫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명문대학에 네. 법대 그 정도면 그래 좋다고 하면 할 만도 한데 왜 안 했겠습니까? 싫었던 거죠. 싫었던 거죠. 그런데 강제로 납치죠, 납치. 납치를 강제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대요, 옛날에.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죠. 예. 근데 그게요, 엄청 큰 폭력이에요. 납치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죄를 감경해주고 그랬대요. 아, 정말로. 자, 이런 사람이, 말씀하세요. 이분이 아까 좀 14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14세기면은 조선왕조가 1392년이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생이 합법화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술자리에 가면 항상 여성으로서 이 훈련된 그쵸. 교육받은 기생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순진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14세기 사고가 21세기 안 맞았던 거죠. 그거 지금 아무리 말해도 커버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도 뭔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쉴드를 해주고 싶으신데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더 기도 안 찰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양파예요, 이분 후보. 지금 별명이 양파. 또 있습니까? 네. 안경환 후보가 교정한테 편지를 써서 아들의 퇴학을 취소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부모 마음이죠. 또 이렇게 또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여학생 기숙사로 불러들인 게 자주 있었대요. 아버지는 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아버지고 아들은 여학생을 기숙사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부전자전?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요?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 옆에서 아까 시큰 쉴드 하시다가 왜 이제는 오히려 더 하세요? 저는 원래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칭찬해주고 마지막에는 저도 본색을 드러내서
옛날에 그 문 대통령 한번 하려고 했더니 막았잖아요. 네, 아무튼 안경환 후보는요, 모든 법조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힘들어하지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갔을 때요,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을 했다. 어떻게 후보를 추천을 해도 이런 사람을 했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세 번째 뉴스인데요. 부메랑이 된 김상곤의 설명입니다. 자, 김병준 지명한 당시 청와대에 논문 표절이 사소한 실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뭐 이 참여정부 때 네. 김병준 교육부총리 그 표절 시비가 붙었잖아요. 네. 사퇴하라고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네. 바로 이분이었고, 그래서 김 부총리가 그 당시에 취임 18일 만에 물러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육부총리라는 자리는 지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사소한 도덕적인 결함 대비 능력이 출중하다면은 사실은 좀 뽑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범법을 하면 안 되고요. 안경환 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말 믿겠습니다. 김상곤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우리 한국 대학 교수 사회를, 저도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네. 부끄럽고 초라한 자상 하나 고발할까요? 네. 표절을 밥 먹듯이 합니다. 행소 때. 그래서 공범 관계로 있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각을 하게 되면 청문회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또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공적을 죽이죠. 네.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태 교육부총리들이 낙마했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예. 사실은 표절이거든요. 그럼 2006년에 그 당시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왔었나요? 입장을? 그렇죠. 강하게 나왔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이렇게 대상이 될 줄 몰랐죠. 남 비판은 쉽죠. 맞습니다. 자, 2006년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논란이 쌓였던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지금 현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냈었다고 합니다. 본인 사퇴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묻은 개가 묻은 개한테 야단친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분은 사퇴입니까? 아닙니까? 사퇴죠. 네. 자, 5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강경화 누적 효과로 안경환, 김상곤, 조대엽에서 터지나? 이거 무슨 얘기죠? 지금 좀 낙마할 가능성이 지금 큰 겁니까?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강경화 후보가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도 있던데요. 네. 뭐 김상조에 이어서 강경화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네. 가고 있는 건데 참 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문 대통령께서 권력 교만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협치를 주장하면서 네. 일방주의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강경화 후보는 야3당이 공이 네. 결사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협치라는 게 야당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뭐 이 세 분도 사실은 다 뭐 이리저리 다 걸리잖아요. 네. 그죠? 다 걸리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개혁이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법무, 검찰총장, 민정수석, 법제처장까지 해서 검찰총장을 제해놓고서는 지금 거의 다 조각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친위 부대로 안경환까지는 도덕성 시비하고 상관없이 밀어붙이지 않을까. 두 번째 김상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곤도 그들끼리 리그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이 교육개혁 적임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상곤도 아마 무리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대엽 후보 정도가 좀 경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문제점 솔직히요.
과태료가 뭐 한두 번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태료가 480몇만 원. 거기다가 여성과 혼인신고를 혼자서 했다. 거기다가 여성에 대한 성 개념이 좀 혼란스럽다. 반대표 10표 던지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도 2주 뒤에 뵈야죠. 같이 나가요. 아, 그렇죠. 아니요. 예. 지금 2주 동안 저 없는 동안은 좀 쉬세요.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7월 감사합니다. 4일 날 예, 다시 알겠습니다.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면서 순진한 척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꼭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제의를 받아들일 걸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상이 정립이 된 것은 이런 짓거리를 30년 동안 하면서 위상 강화가 된 거 아닙니까? 생존하고 같은 체제 유지하고 관련된 이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이 부분은 더 지켜보고 하고요. 네, 그러시죠. 아주 쫄깃한 뉴스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두 번째 뉴스인데요. 바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네. 안경환 누군지 아시죠?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 혼인신고했다가 무효 판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안 치겠다고 말한 그분이시고요. 네. 젊은 여자는 굶지 않는다. 성매매라도 하면 갔습니다. 잘하면 되죠. 그쵸?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에는요, 척척 박사 김정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척척으로 바뀌었습니까? 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코너가.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척척 박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 뉴스 토크도 사실 세상 이야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오늘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문 대통령 북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한다. 이건 뭡니까? 참 문 대통령께서도 참 순진하신 분이세요. 왜요? 네. 아, 북한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그렇게 한다. 그럼 완벽한 연출이죠. 갑자기 어떤 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문 대통령이 6.15 이 공동선언 17주년 축사인가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이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1972년에 이 박정희 때 남북 1972년에 사실은 이제 남북이 최초로 네.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1991년에 노태우 때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만들어냈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때 남북 정상선언이 채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2000년, 2007년 경우는 보면은 네. 이 좌파 대통령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도발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께서 너무 순진한 것인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공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까지 제가 찍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중길 단장님이 2주간 대신 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요. 단장님 멋있어요. 단장님 좋아요. 단장님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저보다 더 좋아하면 샘낼 거야. 자, 오프닝 말고요. 클로징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신문을 하나 보니까요.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전 정권 전철밟는다라는 사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지금 잘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쟤처럼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형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거 된다라고 하는 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말을 했던 분이 이분이신데요. 야, 이분 정말 개념 특이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대요. 결혼을 주저한 여성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무효 판결이 났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시죠? 지인이라면서요. 어렵습니다만은 예, 사실 어제 정준길 단장이 딱 이 표정을 짓고요. 여기를 안 봐요. 딴 데를 보고 앉아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사실 뭐 평생 인권을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네. 뭐 그렇게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여성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14세기 중세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결혼한 게 아마 만으로 27세인가 그럴 거예요. 48년생이고 75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